이낙연 총리 방일, 한일 갈등 돌파구 될까? 일본 언론 부정적.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하기로 확정되면서 한일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일본 언론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총리실은 13일 이 총리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행사 참석을 위해 일본을 22에서 24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NHK는 이 총리가 과거 동아일보 특파원으로 일본 주재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권의 지일파로 알려져 있다라며 이번 방문 기간에 아베 신조 총리와 회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총리가 일제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총괄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한일 관계가 개선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라고 전했다. 아사히 신문도 일본 정계나 미디어 관계자들과 폭넓은 인맥을 가진 이 총리가 아베 총리 및 집권자민당 간부들과 만날 수도 있다라면서도 한국에서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보좌역으로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 내에서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한국, 문 대통령 나설 타이밍 아니라고 판단. 상케이 신문은 한국 정부는 이 총리가 아베 총리를 만나 사상 최악인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발판으로 삼고 싶은 생각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타개할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 정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의 참석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수출 규제 등과 관련해 일본 측의 태도 변화가 보이지 않아 대통령이 나설 타이밍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1990년 아키히토 일왕 즉위식 때 한국 정부 대표로 강영훈 당시 국무총리가 참석했던 전례를 답습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리는 지난 5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발언해 일본 정부를 실망시킨 바 있다라며 이번에도 일본 측이 원하는 해결책을 가져올 가능성은 작다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C,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앞두고 조국 사태로 대선 득표율 깨졌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 81%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매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등의 정기조사에서 최저치를 경신한 데 이어 일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30%대 초반을 기록한 결과가 나왔다. 임기 반환점 11월 또 돌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대선 득표율 41.09%보다 낮아진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조국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하락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 사태를 매듭 짓지 않으면 반전 기회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말도 나온다. 조국 임명 이후 흔들리는 문 지지율. 문 대통령 지지율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기 직전인 지난 8월 초만 해도 일부 여론조사에서 50%를 넘었다. 그러나 조 장관 인사청문회 검증 국면이 본격화한 8월 중순 이후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주춤하더니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지난 9월 초순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어 이제는 40% 선도 흔들리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 8일, 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0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점 0%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0%포인트 하락한 41.4%, 매우 잘함 25.9%, 잘하는 편 15.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 44.4%에 이어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 주간 집계 기준을 경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로써 40%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충청권과 서울, 대구, 경북, TK, 경기, 인천 등 모든 지역에서 하락했고 50대, 40대는 물론 30대 등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하락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선
선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미 40%선이 무너진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성인 1,2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0.8%포인트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32.4%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만 긍정평가가 48.4%로 부정평가 32.1%보다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중앙일보가 지난달 23에서 2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37.9%로 나타났다. 이 조사가 실시된 시점은 검찰이 지난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간 직후였다. 이 조사에서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2.1%로 긍정평가보다 14.2%포인트 높았다.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30%대로 나타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조사 방법과 시점의 차이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실시해 작년 12월 28일 내놓은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39.1%였다. 그런 만큼 10개월 만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6.7%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흔히 대통령 지지율 30%대가 갖는 의미는 통치력의 비상등이 켜진 것이라고 말한다. 한 전문가는 30%대 초반 지지율은 3명 중 2명이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이란 의미라며 이럴 경우 대통령을 지지하는 나머지 1명도 주변을 의식해 침묵하게 돼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 경향을 띠게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한 쇄신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다른 조사에서도 3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집권에 성공한 문 대통령은 80%를 넘나드는 고공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했다. 집권 1년 차에는 정권에 대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로 7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했고 작년에도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미, 북 정상회담 등 남북 평화 프로세스로 상당 기간 6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급격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등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작년 12월 대통령 지지율의 1차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50%선이 붕괴했다. 이후 지난 2월 하노이 미, 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지지율이 더 불안정해졌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 81%로 시작한 문 대통령은 9월 셋째 주 조사에서 40%로 임기 반환점 11월을 앞두고 반토막 났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 전인 7월까지만 해도 갤럽 조사에서 지지율이 48%로 역대 대통령의 집권 3년차 2분기와 비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49%과 비슷한 최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지명 8월 9일 이후 하락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40%선도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 급락에 조국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은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의 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한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한국갤럽의 9월 셋째 주 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한다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인사, 문제 29%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20%, 독단적, 일방적, 편파적 10% 등 순이었다. 하지만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기 직전인 8월 첫째 주 조사에선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이유로 인사 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1%에 불과했다. 독단적, 일방적, 편파적이란 지적도 2%였다. 당시엔 부정평가 이유가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33%에 쏠려 있었다. 조국 장관과 관련한 의혹이 커지면서 그 이전엔 관심 밖이었던 문 대통령의 독단적인 인사 스타일이 집중적으로 부각됐다는 것이다. 조국 논란은 경제의 여러 위기가 동시에 닥치는 퍼펙트 스톰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불거졌다.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도 지난 8월 기준 92.5로 한 달 전보다 3.4포인트 하락하며 2017년 1월 92.4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향후 경제 심리가 비관적임을 뜻한다. 경제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민심이 불안해진 가운데 조국 사태가 불에 기름을 끼얹은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조국을 얻고 중도층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중도층 이탈이 두드러진 것은 갤럽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중도층은 조국 논란 이전인 8월 첫째 주엔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52%, 이 부정 41%를 앞섰지만 9월 셋째 주에는 긍정 40%, 이 부정 54%에 크게 뒤지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평소에 여야 어느 쪽으로도 쏠리지 않는 각종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도 8월 첫째 주엔 대통령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50%대 41%였지만 9월 셋째 주엔 39%대 54%로 완전히 역전됐다. 이로써 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 40%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득표율 41%보다 처음으로 낮아졌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50%선이 무너진 이후에도 약 10개월 동안 45% 안팎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바닥권을 다져왔지만 이제는 대선 득표율 밑으로 떨어지면서 불안정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여론조사 전문가인 김영준 명지대 교수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을 볼 때는 추이를 봐야 하는데 이번 주 일별 조사 결과를 보면 주 하반기로 갈수록 하락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왔다며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는 40%가 무너지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11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4%를 기록했다. 김 교수는 문 정권 출범 이후 사회개혁과 경제 활성화 등의 기대를 걸었던 중도층의 실망감이 조 장관 사태를 계기로 극대화되고 있다며 경제 정책의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외교도 불안하고 대북 관계와 관련해 안보도 무너진 상황에서 조 장관 임명이 지지율의 가파른 하락세의 트리거 촉발 요인가 됐다고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사태를 빨리 매듭짓지 않으면 임기 반환점을 네임덕 이슈와 함께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각 여론조사 회사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